김문수의 개아리에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상황에도 여전히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는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에 민주당도 모든 최악의 수를 상정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미 대법원의 쿠데타를 저지할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전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 화제가 됐던 헌법학자 김혜원 교수가 매우 논리적이고 맥점을 찌르는 주장을 하여 화제입니다. 바로 대법수계 조희대와 9 내란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수 외에도 저들의 사법 쿠데타를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조성돼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내란 행정부의 국무회의는 붕괴된 상태이기에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민주당이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못 막고 대법원의 선고도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김혜원 교수는 명쾌한 팩트체크를 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 내란 대법관들을 탄핵해도 저들의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한 게 어딨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도 민주당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김혜원 교수가 지적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파회법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요소는 다른 합의제 기관의 구성요소들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헌법 88조 제2항처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또는 아니고 와입니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14명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인 미달되어서, 즉 1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돼서 정부로 이송되고 난 다음에 20일이면은 법률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공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 혹은 선거일에 대통령 후보자의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의 확정 판결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이 금지한 이 내용의 효력을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공직선거법을 급히 개정을 하면은 어떤가 합니다. 개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개정이 예컨대 5월 30일 날 공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5월 29일 날 확정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니 피선거권 상실은 일단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입법과 더불어서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필요한 법률들을 신속하게 발의해서 통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상 분량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김혜원 교수는 단순히 국무위원 14명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대통령, 국무총리 대목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인데 국무총리의 대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가지 직위를 이주호가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재밌게도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사고 시에만 직무대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사고는 권위와 다른 개념으로서 한덕수가 국무총리를 사퇴했기 때문에 이는 국무총리 권위이지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 헌법 71조에서도 사고와 권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국무위원 15명뿐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충족을 못하는 게 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내란 세력들은 법제처가 의결 정족수 11명 이상의 국무위원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나오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제처의 해석이고 심지어 그 근거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 즉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역시 저 내란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따질 족속들이 아니기에 분명 민주당이 김혜원 교수가 말한 식의 입법을 하면 정당성 없는 불법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 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예능의 생각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가 즉각적으로 나서 이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것은 물론, 어차피 강대강의 싸움인 이상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킨 후 20일 뒤에 그냥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강대강 싸움이란 것 자체가 어쨌든 100% 확실한 결론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기에 앞서 말한 대법관 탄핵 카드까지 같이 사용해서 저 내란 세력들의 카드를 모두 차단해버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역시 대법관들도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재도 이에 부안해동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의대 또는 대법관들이 탄핵이 됐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헌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은 예. 즉시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요. 예. 이걸 받아서 헌법재판소법 50조도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어야 비로소 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은 가처분이 헌법재판소법에 들어있지만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의대가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결국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되어야 업무가 복귀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직무가 최장 6개월 동안 정지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 18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한동안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구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김혜원 교수의 설명으로 이미 다 해소됐다고 보나 헌재가 탄핵 사건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배당까지 한 사례는 적어도 정예능이 검색해본 결과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확인되는 건 작년 한덕수 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 밝힌 것인데 이 역시 결국 본안에서 기각 판결이 나옴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 헌재까지 사법 쿠데타에 동참해 내란 대법관 및 파기환송심 재판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해도 국회가 이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국회가 속전속결로 또 다른 임시회기를 만들어 헌법재판관도 탄핵시키고 대법관 및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또 탄핵한 겁니다. 자, 정예능은 그런 상황까지 가기 어렵다고 보지만 국회의 창을 막을 방패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예능 생각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서 말했듯 불법 국무회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의 주도권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민주당이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서 대선 전 마지막 내란까지 성공적으로 진압해주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